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언제 꽃이 가장 많이 피는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꽃이 가장 많이 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봄과 가을에 꽃이 가장 많이 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한기와 혹서기를 견딘 보상으로 꽃눈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혹시라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조금 더 견디다 보면 지금 봄이 온 것처럼 또 우리만의 봄이 찾아와서 우리만의 꽃을 피워줄 겁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봄꽃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예쁜 꽃 보여드릴 테니까 힐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버베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품 10cm가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색상은 각양각색 5가지 색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버베나 꽃처럼 아름다운 식물도 없죠. 햇빛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다만 땡볕도 좋아할 정도로 직사광선도 견딜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버베나는요, 꽃이 하나가 크게 피어나지 않고 올망졸망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피면 오래가는 꽃 중 단연 1등이 버베나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신기한 것이 한번 꽃이 피면요, 빨리 시들지도 않고 시들어도 새로운 꽃대가 바로 올라와서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감 정말 특이하고 화려하죠. 버베나만의 특징과 매력이 확실한 식물이죠. 버베나는요, 앙증맞은 꽃이 조밀조밀 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눈이 가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지 꽃을 더 많이 피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버베나 10cm 소품 포트를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버베나는요, 중품 포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수가 좋고 약간은 건조한 토양에 식재를 해주셔도 좋죠. 편초가의 한 해살이 또는 여러 해살이 풀을 통틀어서 버베나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해가 잘 듣고 배수가 좋고 약간 건조한 토양을 좋아하며 꽃이 있는 식물들 치고는 추위에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버베나라고 우리가 불리는 식물들은요, 버베나와 버베나끼리 교잡하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원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베나는요, 직사광선에서도 강한 편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햇빛을 막으면요, 꽃는 분화가 안 돼서 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꽃을 예쁘게 보시기 위해서는 예쁜 햇빛을 잘 보여주는 거 중요하게 되겠죠. 삽목도 쉽게 잘 되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종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꽃이 풍성한 중품이죠. 버베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생육해 주시면 키우는 거 어렵지 않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식재를 하거나 화분에서 키운 경우에는요, 영양 생장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영양 생장이 아닌 생식 생장을 해야지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산성 토양은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버뮤다 랜디 제라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잎이 매우 큼직큼직한 것이 앞서 보여드린 버베나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제라늄 종류들은요, 키우기 어렵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겨울조차도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웃자랄 수 있고 병충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손이풀에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고요. 당신의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로맨틱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휴면에 들어가죠. 이 시기를 잘 견뎌주면 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특유의 향기가 나타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고 화형이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체리 세이지입니다.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오랫동안 상큼한 꽃이 피어나죠.
꽃과 잎에 모두에서 향긋하고 상쾌한 느낌의 향기가 납니다. 또한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서 정원 식물로도 키우기 매우 좋죠. 신비와 매혹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 가오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종 데리고 왔습니다. 바늘꽃은요, 길을 지나다 보면 합식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꽃이 예쁘게 피어나면 마치 춤을 추듯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부겐베리아입니다. 정열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브라질이 원산지로서 열대 식물, 간엽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에는요, 향기가 없고 얇은 종이 질감이 꽃잎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빨간 느낌으로 불이 타오르듯 꽃이 피어나는데요. 잎은 진녹색이기 때문에 대비가 되면서 아주 멋스럽게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실내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또한 늘어지게 자라는 꽃이라 와이어로 감아서 내가 원하는 수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사계부용인데요. 아욱과 아욱 속에 속하는 식물로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계부용, 애기부용, 각시부용이라고 부릅니다. 사계부용은요, 부용과 비슷하지만 온도와 일조량이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계부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캄파놀라 보여드릴게요. 캄파놀라는요, 이렇게 겹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캄파놀라는 우리나라 말로 초롱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라틴어로 종이란 뜻에 해당하는 캄파나에서 따온 단어로 유래가 되었죠. 다음 식물은 네모필라입니다. 농어의 네모필라는요, 5점 네모필라 그리고 베이비 블루 아이즈라고 불리는 블루 색상의 네모필라 두 종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모필라 좋아서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네요. 다음 식물은 데모르입니다. 데모르도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면에 나가고 있는 데모르는 노란 색상의 겹꽃 중품 데모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데모르죠. 묵직한 느낌으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면 관수시켜 놓았더니 화분에 물이 가득 차올랐네요. 데모르는요, 디모르 포세카라고도 불립니다. 꽃이 바람개비와 날개를 닮았다 풍차꽃이라고도 불리죠. 데모르는요, 꽃이 매우 큼직큼직하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데모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4월과 6월 사이에 예쁘게 개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수꾼 사루비아인데요. 청보랏빛의 블루 계열과 진한 핑크 색상의 핑크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꾼 사루비아 고온과 가습에 정말 강한 식물이죠. 또 반그늘도 좋아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에 대량 식재를 해도 너무나 잘 견디는 식물이죠. 추위에도 강한 편으로 영하 30도까지도 노지에서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는요, 눈에 좋은 꽃차로도 활용이 되고 음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결명자나 블루베리보다도 눈의 건강이 메리골드가 좋다라는 인식이 서양에서는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플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토플인데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북미와 유럽이 원산지의 식물입니다.
토플은요, 여름철에도 개화를 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죠. 여름에는 꽃 보기가 어렵잖아요. 레인보우 토플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토플은요, 재배가 어렵지 않은 식물로도 유명하죠. 서양 토플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철에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식물입니다. 폭이 나누기로 번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봄과 가을에 옆으로 퍼진 가지에 잔뿌리를 붙여 잘라서 나눠 심기도 합니다. 농원의 향기별 꽃은요, 색상에 따라서 블루 계열의 보라 향기별, 분홍 향기별, 그리고 진한 남색의 남도 부추, 남색 부추 등으로 불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예쁜 꽃도 한가득 보여주죠.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생명력도 뛰어나서 키우기도 어렵지 않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홍화제비꽃입니다. 요즘에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홍화제비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한 핑크, 자주빛깔 계열과 하얀 색상이 절묘하게 만난 식물입니다. 야생의 느낌이 물씬 보이면서 노지에서 아주 잘 성장하는 제비꽃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저희 델피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피늄, 치어블루, 서머모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모두 다 야생성이 강한 야생화라 생각해 주시면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버베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파라솔 버베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솔 버베나는 양옆으로 기듯이 자라나면서 퍼지듯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적같이 수염입니다. 적색 알고 계시죠? 붉은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 까치 수염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유럽 봄맞이 있습니다. 하얀색 꽃대를 쭉 올려주면서 공간을 채워주는 야생화 유럽 봄맞이죠. 다음 식물은 사계숙부쟁이 되겠습니다. 사계숙부쟁이는요,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는 단연생 야생화입니다. 쑥부쟁이 조건 잘 맞으면 3월부터 11월까지도 계속해서 주구장창 개화를 해주죠. 남부지방 월동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얇고 가벼운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고 옮기기도 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요, 직사광선을 바로 셀수록 더 진하게 발현이 됩니다. 옆에 도로니쿰입니다. 도로니쿰은요, 노란색의 공작새 깃털처럼 쭉쭉 뻗어 나온 꽃잎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잎들 사이로 쫙 뻗은 꽃이 매우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하나의 모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생화 뱀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의 뱀무가 농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쨍하다 할 수 있는 주황뱀무입니다. 꽃말은 만족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데요. 뱀무꽃은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여러 해살이 야생화다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뱀무다라고 하는 것은 잎이 무의 잎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뱀무는요, 토종의 식물인 경우에는 노란색이거든요. 하지만 원예종으로 갈수록 주황색이 됩니다. 개량된 신품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은한 향이 있어서 야생화로 기르기 쉽습니다. 마당, 베란다 어디든 잘 어울리는 식물로 초보자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개화는요, 지금부터 7월까지 하고요. 꽃이 피기 때문에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숫잔대 되겠습니다. 2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초롱꽃과 숫잔대 속 여러 해살이 야생화에 속합니다. 숫잔대 이름은요, 습지에서 정말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습잔대라고 불리는 거죠. 농원의 메발톱은요, 장미 메발톱 2가지 야생 종류가 있는데요. 레드 화이트, 로즈 화이트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에 또 습잔대 다음으로 습한 곳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는 식물 바위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식물이죠. 다음은 벨가못, 그 중에서도 레드 쉐이드입니다. 매우 진한 느낌의 빨간색인 식물 되겠습니다. 팝꽃나무입니다. 소품으로 들여온 거 모종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쁜 꽃망울이 하나하나 더지기 시작했습니다. 팝꽃나무는 키가 높게 자라지 않는 나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원수로 활용하기도 좋죠. 정원수가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너무 높게 자라나서 햇빛을 가리지 않는 팝꽃나무의 매력이죠. 가시 없는 노란 찔레는요, 이렇게 10cm 소품도 있고요. 대품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문의해 주시면 각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없이 줄기가 매끄럽게 뻗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노란색의 겹질레로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누운 숲잔대 되겠습니다. 누운 숲잔대는요, 앞서 보신 숲잔대와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누운이라는 말의 의미에 살 수 있듯이 줄기가 포복성으로 양옆으로 수평으로 뻗어 자라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상 그리고 분홍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누운 숫잔대보다는 일반 숫잔대가 월동에는 더 강하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운 숫잔대는요, 꽃의 모양도 독특하고 1년 내내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화분이나 거리용으로도 많이 식재가 되죠. 다음 식물은 마편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풍의 정원이 유행하면서 마편소도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관리가 거의 아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안틸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편초가 수직으로 뻗어가는 식물이라면 안틸리스는 수평으로 낮게 깔리듯이 자리를 덮어주는 듯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은 빨강 혹은 주황으로 많이 피어나죠. 옆에는 차가우룩스 있습니다. 색상은 연한 보라 색상으로 꽃이 피어나요. 터리풀은요, 분홍 터리풀 그리고 겹터리풀이라고 해서 하얀 터리풀 농원에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터리풀이라 이름이 붙은 것은요, 꽃이 마치 먼지 터리처럼 모여서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터리풀은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우리나라 각지의 산과 냇가에서 자라온 식물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번식을 할 수 있죠. 터리풀만의 특징 가지고 있는데요. 고사리처럼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이끼용담 그리고 애기용담인데요. 야생화 추천해주세요 하면 용담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번식도 잘 되고 야생화 특유의 아름다운 꽃이 잘 보이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앞서 보여드리고 있는 용담 마찬가지로 누운 주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운 주름은요, 농원의 보라색 그리고 하얀색, 분홍색상 총 세 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밥이 아주 꽉 차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름잎 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지피 식물로 퍼지듯 자라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아랫부분부터 가는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오게 됩니다. 꽃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분홍색상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꽃은 4월부터 5월까지 피어나고요. 정상 꽃 차례로 꽃이 피어납니다. 꽃받침은요, 5갈래로 갈라지죠. 아름다운 누른 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식물은 외성 분홍 후룩스 되겠습니다. 일반 후룩스는요, 다 자란 모습 보게 되면 종아리까지도 키가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외성 분홍 후룩스는요, 키가 낮게 자라나서 꽃이 피는 것이 특성 되겠습니다. 외성으로 자라나는 후룩스의 일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켄토마이족 상록의아리입니다. 상록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의아리인 거 알고 계시죠? 하얀 색상으로 꽃이 피는데요. 꽃이 정말 예쁘게 핍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피어나는데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해요.
이사도라입니다. 농원에서 보여드리는 이사도라는요, 정말 빠르게 품절이 되기 때문에 이사도라 지난번에 구매 못하신 분들은 발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파란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요. 그 옆에는 노란 남도자리 들어와 있습니다. 연한 노란 빛깔의 색상이다 생각해 주실 거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남도자리는요, 푸른 색상의 남도자리였죠. 남도자리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일반 남도자리인데요. 노란 남도자리보다 조금 더 일찍 왔기 때문에 키워준 보람있게 밥이 조금 더 찬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남도자리도 야생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성장기 때에는 물 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포슬포슬한 구름국화 나와 있는데요. 구름국화의 꽃은요, 앞면과 뒷면이 확연히 다른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앞면은 분홍색, 뒷면은 하얀 색상으로 이면적으로 생겼죠. 미니겨 풍노초도 들어와 있습니다. 풍노초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겨 풍노초 이외에도 다른 풍노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풍노초, 하얀 풍노초, 그리고 분홍톳 풍노초 등등 있습니다. 둥근잎 껑의 비름 되겠습니다. 농원의 껑의 비름 식물들은요, 둥근잎 껑의 비름, 큰 껑의 비름, 그리고 잎의 색상이 자엽 색상으로 빛나는 자엽 껑의 비름 등등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 정말 강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해바라기 앵초는 화면 그대로 해바라기를 닮아 이름이 붙은 앵초 되겠습니다. 이러한 앵초들은요, 야생성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앵초들이 활동이 참 잘 되는 앵초류가 있죠. 다음은 리스본 되겠습니다. 분홍 리스본이라고 해서 줄기 끝에 분홍 색상의 꽃이 달리게 됩니다. 10cm 소품 포트에 들어와 있고요. 줄기마다 쭉쭉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성 되겠습니다. 우리 소품도 보여드렸으니까 대품 리스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이 완전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분홍 리스본은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잎은요, 도톰한 것이 약간의 유매를 닮았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목질화 되면서 점차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이 특성 되겠죠. 예쁜 꽃이 달릴 때도 예쁘지만 쌍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이 푸르릅니다. 줄 장구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줄처럼 뻗어나온 잎장 끝에 예쁜 꽃이 달리게 됩니다. 겹별 목련은요, 우리 꽃망울이가 맺혀서 이제 금방이라도 꽃을 터뜨릴 것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겹꽃으로 별처럼 빛나는 목련을 피워준다고 해서 겹별 목련이라고 하죠. 우리 봄에 목련 나무를 보면 정말 봄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마음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겹별 목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꽃이 성장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목련은요, 이렇게 꽃망울이 먼저 피어나고 그 다음에 잎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알바 금낭화입니다. 농원의 금낭화, 알바 금낭화, 그리고 발렌타인 금낭화라고 해서 빨간 금낭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알바 금낭화는 15cm 중품과 우리 붉은 소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중품은요, 먼저 하얀 색상의 복주머니 같은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꽃이 마치 열매를 맺힌 것처럼 달려서 주렁주렁 복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금당화는요, 통풍이 중요하고 물의 배수가 중요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 물 고임 없이 땅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은 루피너스 되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콩가 식물로 높이는 100c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층층이 부채꽃이라는 또 다른 별명도 있는데요. 잎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의 손바닥을 펼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잎은요, 이렇게 사람 손바닥처럼 시원시원하게 뻗어 나간다면 꽃은 하늘로 방망이처럼 예쁘게 피어나게 됩니다. 꽃의 크기가 큰 편에 속하죠. 10cm 정도까지 길게 자라나며 꽃색도 여러 색감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쑥인데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을 비롯해 일본, 사할린, 시베리아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이름 그대로 잎이 은색으로 빛이 나고 가까이서 냄새를 흥흥 맡아보면 진한 쑥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베로니카입니다. 푸른 색상의 꽃이 매우 매혹적으로 피어나는데요. 꽃이 많이 피어나고 또 저도 새 꽃이 또 연달아서 피어나는 다화성 성질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로니카는요, 가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주시고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죠. 매화 헐떡이입니다. 매화 헐떡이 아주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매우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차례 형식으로 꽃이 피어나겠고요. 별꽃 모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농원의 다양한 종류의 수서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향수서나 그리고 왕수서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서나는 구근 식물이다 보니까 구근의 영양분이 있어서 구입하시고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꽃도 잘 피워주고 잘 성장을 합니다. 물론 분갈이를 해주면 구근 성장이 도움이 되겠지만 참고로 구근은요, 식물은 너무 물을 자주 주면 구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의 크기가 정말 커서 붓기로 활용을 해도 될 정도라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봄 정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사실 바쁘게 준비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날씨가 조금 더워지거나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모종이 많지 않습니다. 지황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 주요 약용작물 중에 하나인데 꽃이 독특하고 예뻐서 식물로서도 잘 길러지는 식물입니다. 동이나물도 정말 종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 약간의 하얀 색상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주황동이, 그리고 초록빛깔, 연두빛깔이 정말 잘 보여지는 녹화동이, 그리고 자엽 색상이 눈에 띄게 아름다운 흑동이까지 4개의 종류의 동이나물이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4종 세트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백풍등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을 피워주는 백풍등인데요. 약간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휘어 감듯이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풍등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청아국인데요. 농원의 청아국은요, 이렇게 입장에 연두 색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청아국과 일반 초록청아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한 하늘색의 꽃이 정말 상쾌하고 경쾌한 느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되겠죠. 흑제비꽃 되겠습니다. 흑제비꽃, 고혹하고 벨벳 느낌의 꽃잎이 매우 아름다운 제비꽃 되겠습니다. 정원에 식재를 해 두시면요, 어두운 색상의 꽃이 없기 때문에 단박에 눈을 사로잡죠. 아게라덤입니다. 아게라덤은요, 멕시칸 엉겅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농원에 화면에는 하얀 색상이 나가고 있지만 보라 색상까지 총 2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느낌의 야생화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요. 히어유입니다. 히어유는 노란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 구근 식물입니다. 우리 구근 식물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구근이 썩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 하였죠?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는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가습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데모르인데요. 한려나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은엽 색상의 입장 때문입니다. 꽃은 아주 크게 피어나고 분홍 색상이 정말 복숭아처럼 붉으스름하게 자라납니다. 갯모밀입니다. 갯자가 들어가면 갯벌이나 습지에서도 잘 자생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식물이 정말 잘 클 수 있다면 웬만한 환경은 거뜬하게 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죠. 농원에 장고채도 들어와 있는데요. 분홍색의 장고채입니다. 10cm 포트에 담겨 있는데 포트를 가득 채워서 중품으로 분갈이를 해줘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이카 장고채도
있는데요. 장고체 특유의 하얀 색상의 화심과 분홍색의 입장이 아름답고요. 하트 모양의 꽃잎이 모여서 하나의 꽃을 이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도 정말 잘 되죠. 빈티지 춘절곡도 하나씩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이시면 꽃을 정말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절곡은요, 봄 춘자가 써서 봄에 피는 고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은엽 색상의 잎과 파스텔 톤의 꽃이 정말 예쁜 식물입니다. 화면에는요, 차가워룩스가 우리 무늬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보랏빛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 차가워룩스죠. 차가워룩스는요, 겨울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일반 우럭스는요, 잎이 지상부가 다 사그라들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카네이션 해당화입니다. 빨간 색상과 푸동 색상 이렇게 15cm 포트에 식재되어서 나왔는데요. 초보자도 키우기 어렵지 않은 해당화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 윗부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죠. 카네이션 해당화, 이름처럼 해당화의 꽃이 카네이션을 닮아 겹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전국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 해당화 비롯해서 다양한 해당화 종류들은요, 꽃이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죠. 저희 프리뮬라 앵주입니다. 파스텔 톤의 색감 정말 아름다운데요, 예쁘게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색상 최대한 골고루 예쁘게 보여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펜지와 닮은 비올라입니다. 비올라도 색감이 정말 화려하게 정말 많은 종류가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새로운 색상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농원의 철쭉도 정말 다양한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예쁜 꽃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특가 때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두빛 농원은 원당역 3번 출구 50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편리하게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차량 이용하셔도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식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재밌게 꽃쏟아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는 청양 철쭉이 나와 있고요. 예쁜 다른 철쭉 종류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어떤 철쭉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진한 철쭉 보여드릴까요? 미션 철쭉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큼직큼직한 것이 특징이고요. 철쭉 종류들은요, 꽃이 한 번 피면 아주 오래 간다는 특성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의 철쭉과 이런 쌀이 종류들요, 꽃이 지지난주부터 피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라쌀이 많이 보셨나요? 꽃이 정말 예쁘게 몰려있죠. 콩가 식물의 보라쌀이입니다. 예로부터 쌀이 식물들은요, 버릴 때 하나 없다 전해지면서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식재가 되어 왔고요. 쌀이 잎을 모아서 빗자루질하는 빗자루로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예쁜 쌀이나무 인테리어 식물로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토분에도 소재가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토분에 분갈이를 해서 인테리어하고 선물하기도 하는 식물이죠. 호주 매화입니다. 호주 매화는요, 연분홍 색상과 진한 빨간 색상 2가지 색상이 10cm 보드에 입고가 되어 왔습니다. 호주 매화는요, 호주 식물로 알려져 있는 식물로 마누카 꿀벌을 따는데도 이용이 되어 온 식물로 유용한 식물이죠. 진한 빨간 색상의 호주 매화도 보여드릴게요. 10cm 보트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자스민 식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원에는요, 흑자스민, 개나리 자스민, 그리고 차이니스 자스민 등등 다양한 종류의 자스민이 나와 있습니다. 향기가 정말 좋은 식물로도 유명한 자스민인데요. 향을 맡으며 이 달콤한 향이 어디서 나는 거야? 하고 바로 질문이 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스민 너머로는요, 비덴스 안개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일락 나무도 보여드릴게요. 라일락 나무도 색깔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점점 자라더니 이렇게 새순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일락꽃 향기라는 노래 제목이 있을 정도로 꽃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것이 특징인 나무입니다. 크게 자라나지 않는 감목형 식물이죠. 앞서 저희 무늬청하곡 보여드렸잖아요. 일반 청하곡도 꽃이 피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청하곡이 경쾌한 느낌이었다면 매우 단정한 느낌 가지고 있죠. 노란색이 겹 카네이션 해당화도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보신 색깔과 또 다른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키가 크게 자라나서 거의 허벅지 끝까지 오는 높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도 줄기도 튼튼하게 성장 중입니다. 다음 식물은 큰 금매화입니다. 미나리 아제비카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큰 금매화는요, 꽃이 예쁘게 피면요, 4cm 정도의 노란 금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눈빛 농원을 들어오시면 후쿠시아가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드리게 됩니다. 후쿠시아는요, 높은 습도와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약간의 액체 비료를 주면서 키워주시면 꽃이 정말 더 많이 피어나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는 15cm 후쿠시아 보라색상, 분홍색상이 있고요. 10cm도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동백은요, 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서양 동백입니다. 꽃에 코를 갖다 대면 은은한 향기가 나타나는 서양 동백이죠. 때문에 향이 있다 해서 향자가 이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원에는 서양 동백 이외에도 하얀색의 흰 겹동백도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농원의 동백은 10cm 이외에도 중품, 대품 사이즈별로 있으니 오셔서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고 동백을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동강할미꽃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독보적인 할미꽃 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강을 따라 자생하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동강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이메리스인데요. 농원의 이메리스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메리스는요, 봉상한학과의 식물로 지중해 연안이 자생지 되겠습니다. 따뜻한 기온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죠. 다음은 아말릴리스 구근 보여드릴게요. 아말릴리스 구근은요, 농원의 분홍 색상과 빨간 색상이 있습니다. 저희 빨강은 이렇게 12cm 소품과 15cm 중품 이렇게 나뉘어서 사이즈 나왔습니다. 좋아하시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 사이즈 큰 게 조금 더 성장세는 빠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찔레 장미는요, 두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주홍 색상과 노란색 찔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장미에 비해서 꽃은 더 작지만 야생성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통풍 잘 시켜주시면 무리 없이 잘 성장하는 찔레 장미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타이거 찔레가 농원에 들어와 있죠. 다음 식물은 이스토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미니 블루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별꽃 도라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 좋아하고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직사광선보다는요, 반그늘 좋아하는 식물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깃털동단은요, 농원의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색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데요, 키가 너무 크면 잘라서 보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꽃은요, 물기 많은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매일매일 물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번 흙을 만져보시고 흙이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봄에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정원에 식재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가시는 꽃이기도 합니다. 다른 식물과 두었을 때 인테리어 용으로도 좋고 조경용으로도 눈에 확 띄죠. 다음 식물은 백두산 사계 페랭이인데요. 백두산 사계 페랭이는요, 정원이나 화단에 정말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특출나죠. 진분홍색의 잎이 화사한 것은 물론이고 빽빽한 잎이 지면을 덮어서 폭신하게 소복하게 심기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농원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클레마티스 의아리가 입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아리 좋아하시나요? 호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등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 가가미가 농원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 가가미 이소토마와 닮은 듯 다르죠. 이렇게 보트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별 가가미만의 매력 되겠습니다. 꽃은요, 작은 새끼 손톱만하게 별 모양으로 피게 됩니다. 빈카입니다. 덩쿨성 성질의 식물을 찾으신다면 빈카 괜찮죠.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거리 화분 혹은 해킹 화분에 식재를 해두시면 예쁘게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돌담이나 암석 등재 식재를 해두시면 늘어지듯이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노란색 과거사 행초입니다. 과거사 행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노란색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깽깽이 풀입니다. 너무 예쁘죠?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 중 하나가 바로 깽깽이 풀입니다. 깽깽이 풀 뿌리 빛깔이 노랗기 때문에 황년이라고도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노루기라던가 깽깽이 풀, 복수추 등의 식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꽃도 이쁘고 빨리 피기 때문에 야생화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깽깽이 풀 되겠습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정말 많이 식재가 되는 식물이죠. 다년생 야생화로 원줄기가 없고 뿌리 줄기가 짧고 옆으로 자라면서 잔뿌리가 많이 달리는 게 특징인 식물입니다. 잎은요, 보시면 둥근 옷 잎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연꽃잎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뿌리 속단 프로미스 투베로사입니다. 토종 속단에 비해 화형이 크고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원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자라나면 90cm 정도까지 자라나죠. 벚나무입니다. 봄을 알려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우리 벚나무 보시면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정말 봄과 벚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식물 되겠습니다. 수중 튼튼 목대도 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연두빛 용원은요, 원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말 크고 다양한 식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초화류, 꽃 좋아하시는 분 오셔도 되고, 정원에 심을 야생화가 필요하신 분도 오셔도 되고, 나무나 묘목을 찾으시는 분들도 오셔도 되고, 정말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장미철쭉이 나가고 있는데요. 색감은 영상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는 장미철쭉은요, 꽃도 오래 가고 꽃망울도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 철쭉 생각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은 청강초롱입니다. 청강초롱은요, 종 모양이 청초한 꽃이 매력적이며 은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죠. 비교적 키우기 쉬워서 화단이나 정원에 심기 적합한 청강초롱, 그리고 인디언 앵초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인디언 선장이의 추장에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직립 매자나무입니다. 직립 매자나무는 일반 매자나무에 비해서 꿋꿋이 자라나는 것이 특성인 매자나무죠. 나무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성향을 보실 수 있고요. 150cm 정도까지 성장해서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특별하게 병해충이 없어서 키우기가 쉽고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죠. 봄의 향기를 가진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절구대입니다. 국화과의 여름 야생화 절구대인데요. 알리온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동글동글 꽃을 피워줍니다. 절구에 사용하는 방망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죠. 키는 100cm 내외로 작게 성장을 하고 적당한 크기고 은은한 색감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식물은 투구꽃인데요. 꽃의 모양이 투구를 닮아 투구꽃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투구꽃, 초, 돌적이, 박호 등등으로 불리죠. 다양한 늪이로 자라나는데 100cm 내외로 자라나고 뿌리는 세발처럼 생기고 줄기는 곱게 씁니다. 화면에 노루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숲의 기공자라고 불리는 노루기죠. 꽃의 모양이 아닌 잎의 모양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이 지고 잎이 나오는데요. 그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말리면 노루의 기와 같은 모양을 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 야생화 인지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 봄에 개화를 하는 아기자기한 꽃이라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금낭아입니다. 농원의 금낭아는요, 소품으로 하얀 색상, 발렌타인 금낭아, 그리고 분홍 금낭아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금낭화라는 말은요, 꽃 모양이 옛 여인들의 치마 속에 달고 다니는 주머니와 비슷하다 해서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원종백합 2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백합은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키는 120cm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합은요, 키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촉촉함을 유지해 준다면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팔요정 혹은 만병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계절인 요즘 네팔요정도 이렇게 다채로운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황 계열, 하얀 계열, 분홍 계열 3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디테일한 색상은요, 입고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팔요정은요, 네팔의 국화이기 때문에 네팔의 요정이다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만병초 계열이기도 한데 10,000가지 병을 낫게 해주는 식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름이 만병초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말은 치유와 천사의 눈물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낭만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시아는요, 역시나 색상 정말 다채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야생화답게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야생화의 특징이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의 더위와 습도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좋은 햇빛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여름 장마 기간이 되면 시원한 반그늘에서 통풍 신경 써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과 계절에 따라서는요, 물 주는 간격을 좁혀주시거나 늘려주시면 되죠. 다음 식물은 제임스 브리테니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남아프리카 후룩스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남아프리카에서 인기가 많은 식물인데 점차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경용으로도 많이 식재를 하고 화분에서도 매우 예쁘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플럼바고인데요. 봄부터 여름까지 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무더위 계속되고 있어서 꽃 보기 힘든 계절이 되면 시원한 색감의 플럼바고가 어찌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오래 키우다 보면 예쁜 수영도 잡아가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화사한 하늘색 덕분에 하늘꽃이라고도 불리죠. 플럼 가무는요, 석중목 객질경이과의 식물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키우신다면 겨울철에는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색상도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플럼바고 되겠습니다. 겉흙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뿌리가 가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인동은요, 농원이 이렇게 일반 인동과 무늬 인동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화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되죠. 꽃의 색상도 화려하기 때문에 금은화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사냐초 잘 자라납니다. 향이 있는 식물을 찾으시나요? 향기가 정말 좋은 식물들 추천해 드릴 때 천리향이 절대 빠질 수가 없죠. 향기가 천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천리향인데요. 천리향 이외에도 농원에는 향기가 솔솔 나는 식물은 학자스민, 개나리 자스민, 차이니스 자스민 등등의 자스민 식물들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리향은요, 지금 꽃이 보기 좋은 시점 되겠습니다. 한려나입니다. 한려나는요, 특히 벌과 꿀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색상도 화려하고 꽃의 모양도 너무나 예쁜 한려나입니다. 특징은요, 이 한려나는요, 물을 톡 하고 떨어뜨려 보면 연잎 마냥 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봄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 요즘입니다. 너무나 예쁜 한련하죠. 다음 식물은 설화인데요. 시베리아 바위치 혹은 히말라야 바위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장미모 범의깃과 여러 해살이 돌부채 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인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고산지대나 바위 틈 소간목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상록을 유지하며 겨울에 단풍이 물이 드는데 그 점 아름답죠. 반그늘에 시원한 양지, 내한성이 강한 공간 선호합니다.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동글동글 분홍빛깔 꽃이 아름다운 아르메니아입니다. 너도 부추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너도 부추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부추잎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부추꽃 아르메니아는요, 이렇게 일반 종과 자연무늬 그리고 잎에 무늬 들어가 있는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백화등입니다. 15cm 중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백화 마삭줄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삭줄 가운데 하얀 꽃을 피워주죠. 마삭줄에 비해서 하얀 끝이 조금 더 크고 강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백화등 향기 좋은 거 알고 계시죠?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백화등이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백화등은요, 하얀 웃음, 속삭임 등이 좋은 꽃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바람개비를 닮아 귀엽고 가까이 보면 또 자스민 향기가 나타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클레마티스, 그 중에서도 블루 리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고 요청을 주셨던 파란 색상의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고요. 내한성 정말 강하고 내서성도 강합니다. 다음 식물은 보르니아인데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식물로 작은 종 모양의 꽃이 모아 피어납니다. 색은요, 진한 찐핑크 색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금전화입니다. 봄마다 상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꽃 되겠죠. 키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분들에게 강추 강추입니다. 국가가의 식물로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반그늘에서도 키우기 쉽고요. 내한성도 강한 편에 속한 꽃 되겠습니다. 20에서 30cm까지도 키가 자라죠. 다음 식물은 슈퍼벨 되겠습니다. 슈퍼벨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작고 예쁜 꽃을 무수히 피워주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정원이나 난간, 베란다 등등의 거리 화분 혹은 이렇게 예쁘게 포장지와 함께 두면요, 눈을 정말 많이 사로잡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가이의 식물 되겠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쭉 개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변 조경용으로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해에도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두빛 농원은 다양한 야생화 그리고 초화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무 종류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당역 3번 출구에서요, 100m 거리에 있고 주차장도 아주 넓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서비스 팍팍 드리고 있죠. 제주 참꽃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참꽃나무는 진달래까지만 진달래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달래보다 크게 자라나고요. 한때는 제주도 밖으로 유통이 금지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제주도의 도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가시 없는 노란 찔레인데요. 늘 인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대품과 소품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등 많이 키우는 덩쿨꽃 되시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대마리 하얀 수국인데요. 잎은 수국잎을 닮았고 꽃은 불도화를 닮았죠. 꽃도 참 오묘한 느낌 보이는데요. 꽃을 멀리서 보면 정말 불도화처럼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산수유나 잎사귀와 수국잎을 닮았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대마리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많이 받을수록 꽃과 잎의 색상이 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색깔을 나타내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슈퍼벨, 칼리블라코와 페추니아 농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슈퍼벨 기본적으로 번영과 번창이라는 아름다운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베란다에서 한아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나요? 풍성하게 키우면 마치 무엇이든 번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물입니다. 자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나는 계절에는요, 물 관리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거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꽃이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면 좋습니다. 직사광선에 너무 오랫동안 있게 되면 꽃이 빨리 시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송엽국입니다. 색상 두 가지나 준비를 해보았는데 일단 꽃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화초 송엽국이죠. 거기에 심지어 키우기도 어렵지가 않아서 너무나 예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식물입니다. 강건함과 아름다움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식물 되겠습니다. 송엽국은요, 햇빛에 정말 강합니다. 어떤 직사광선에도 짱짱하니 잘 살아나죠. 빛나는 주황색, 분홍색상 더욱더 돋보이는 색상 되겠습니다. 립토스 꽃과도 닮았는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다음 식물은 안개꽃입니다. 분홍색 안개꽃, 하얀색 안개꽃 두 가지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안개꽃은요, 정말 어떤 식물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카프카스가 원산지인 안개꽃인데요. 러시아 남부, 카스피해 등등에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금어초 나왔습니다. 금어초 너무 예쁘죠? 색상이 선명하고 예뻐서 활기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약간 달콤한 향기도 나타나고 금붕어를 닮았다 하여 한자 문화권에서 금어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품종과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많죠. 최대한 골고루 색상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어초는 20에서 120cm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다년초이고요.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메발톱 중에 장미 메발톱을 데리고 왔는데요. 장미를 닮았나요? 화려한 꽃은요, 야생화 중에 보기 드물다 여기실 수도 있는데 장미 메발톱은 야생화지만 매우 화려합니다. 화려한 꽃도 보통 월동이 안 돼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장미 메발톱 월동도 가능하죠. 다음 식물은 장미 대품을 색상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미나무가 잘 자라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일까요? 우선 하루 6시간, 최소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공간이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요, 바람이 센 곳은 피해주는 게 좋죠.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장미는요, 다른 나무 아래의 식재를 비추천하는데요. 장미가 홀로 가득히 햇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모래밭이나 100% 마사토로 된 공간 역시 피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말발돌이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소품으로 10cm 보트 준비해 보았는데요. 말발돌이는 야생종부터 개량종까지 품종이 정말 다채로운 품종이죠. 다음 식물은 코랄벨입니다. 다육가의 식물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 주는 거 솔직히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늘어지는 줄기 끝에마다 꽃이 피어나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꽃 필 때는요, 잘 꽃이 유지가 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잎을 만져보면 수분을 머금어서 통통한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클레마티스 프린세스 다이아나입니다. 영하 30도까지 월동을 하고요. 6월부터 8월 사이에 개화를 하죠. 이렇게 성장 높이는 300cm 정도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든 공로상이라는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다이애나 의아리 보여드렸으니 계속해서 의아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꽃의 몬타나 의아리, 겹몬타나 의아리입니다. 홈몬타나 의아리에 이어서 정말 다양한 의아리 보여드리고 새로운 식물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네요. 분홍 등수곡 알고 계시나요? 정말 예쁘게 목질화 되어 있죠. 다음 식물은 자주꽃받침 중품 15cm 보드에 담겨있는 묵은 둥이인데요.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붉은 소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목대 좋은 식물들 정말 줄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코튼 라벤더 되겠습니다. 지중해가 고향인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특한 향이 나타나고 은빛의 잎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앞서 보여드린 오대말인데요. 12cm로 준비가 되어 있고 분홍색상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설구, 수국, 백당이 꽃과 잎모양이 비슷하고 볼도하는 꽃 모양만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은요, 통기성 좋게 물빠짐 좋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묵직한 느낌이죠. 몬타나 의아리 메이린 찾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있고요. 하얀 색상의 의아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몬타나 의아리 분홍색상 하얀 색상 품종 좋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다시 품절되었던 아방가르다가 새롭게 들어왔고요. 다이아나 만티나도 품절되었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떤 식물이 들어와 있냐 봤더니 바로 크리스탈 파운튼이라고 해서 크리스탈 분수라 이름이 붙은 품종도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도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종 모양은요, 꽃이 많이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색감도 예쁜 종 모양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햇빛, 양지, 반음지 모두 성장 가능합니다. 흙이 마르지 않게 물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꽃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햇빛 그리고 물 많이 주시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묘목이기 때문에 좀 키워 주셔야지 더 튼튼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헬리안트 문인데요. 색상이 정말 곱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록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상록의 잎이 계속 이어지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꽃다지인데요. 보랏빛깔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잎에 무늬가 들어있어서 꽃다지 중에 예쁜 무늬가 들어있다 꽃다지, 무늬꽃다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베로니카입니다. 파란 꽃이 보여지죠. 베로니카는요, 꽃이 오랫동안 개화를 하진 않는데요. 꽃이 바로바로 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메리칸 블루를 닮은 듯 다른 모습입니다. 다음 식물은 백리향입니다. 한국,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는 낙엽 반감목이죠. 양지 바른 바위밭이나 풀밭, 석회암 지대에서도 많이 성장하고요. 우리 백리향은요, 무늬 백리향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계 코스모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요, 하얀 색상 베이스에 푸른 빛깔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색감이 나타납니다. 그 옆에는 루드베키아, 코코 나타나 있습니다. 색상은요, 호꽃이고 약간 주황색깔과 갈색 계열이 섞여서 쨍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 델피늄도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인데요. 꽃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겹 델피늄은 일반 델피늄에 비해서 색상도 화려하고 꽃도 겹꽃으로 피어나죠. 추위에도 강하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겹 델피늄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역시 사계국화, 진 분홍 색상과 보라 색상입니다. 농원에는 두 가지 색상이 나타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식물에 사계자가 붙게 되면요,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겨울철에 온도 관리를 해주거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햇살 가득히 받는 그 순간부터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핑크 아나벨 수국입니다. 중품 15cm 심겨져 있는데 아직은 좀 투박한 모습이지만 예쁜 꽃을 보여주죠. 다음 식물은 화태떡쑥입니다. 화태떡쑥 혹은 백두산 떡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화태라는 이름은요, 사할린 섬을 가라후토라는 일본어로 부르는데 이 한자를 읽게 되면 화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 서식지에서 따온 이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솜털로 뒤덮여 있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겹델피늄 보셨으니까 호델피늄도 보셔야 되겠죠. 여름꽃 하면 델피늄도 정말 많이 추천이 됩니다. 물망초 지나서 미스김 라일락도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예전에 라일락 나무를 보고 미국의 한 장교가 아름다운 꽃이 미스김을 닮았다 하여 이름을 붙였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 나무입니다. 식물은 이쁜이 양지입니다. 농원의 이쁜이 양지 말고 네팔양지 이렇게 주황빛깔, 빨간빛깔이 도는 색감 가지고 있는 양지 있고요. 이쁜이 양지는 노란 꽃을 보여주는 양지 되겠습니다. 낮게 자라나는 지피 식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화면에 프롬페시아 사계소국, 춘절국이 다채롭게 피어나고 있네요. 크리산세멈은 꽃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던 식물이죠. 진실한 사랑과 희망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에는 노란 색상, 하얀 색상 있습니다. 사심은요, 이렇게 하얀 색상이든 노란 색상이든 노랗게 물들어 있고 꽃잎이 이렇게 하얀 색상과 노란 색상을 구분해 줍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바고파 되겠습니다. 습기가 있는 토양과 부분적인 햇빛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고요. 특별히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가습 없는 토양이 만약에 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느껴지시면 물때를 잘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 역시나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면 간수로 물 주셔도 되고 혹은 꽃잎과 입장에 물 잘 닿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흙이 촉촉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죠. 로벨리아 있습니다. 붉은 계열, 보라 계열, 푸른 계열 등등 색감 다양한데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색상 최대한 역시나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벨리아도 꽃이 매우 풍성하고 식물 자체가 워낙 복스럽게 자라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과 잎의 간격이 넓은 식물들은요, 괜찮지만 앞서 보신 로벨리아, 다알리아처럼 꽃과 잎에 밀집해 있는 정도가 많은 경우에는요, 통풍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cm 다알리아 되겠습니다. 저희 12cm 다알리아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단 색깔과 또 톤이 혼합되어 있는 다알리아가 또
식물도 나왔습니다. 다알리아는 대표적인 구근 식물이라 생각해 주셔도 좋죠. 예쁜 겹꽃이 특성인 다알리아인데요. 영춘화는 야생화로 잔가지가 많고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가을 늦게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집에서 화분에 키울 때 온도가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여줍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답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죠. 다음 식물은 튤립인데요. 떼떼야 떼떼입니다. 튤립치고 키가 작은 종류에 속하는 튤립이기 때문에 아담한 튤립 좋아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블루문입니다. 보통 차가 호룩스가요 되게 색상이 연한 청보랏빛 혹은 블루 색상의 꽃을 피워주는데요. 블루문은 그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의 꽃을 피워줍니다. 블루 퍼플은 블루문보다 조금 더 연하고 파란색이 가까운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 모두 색감이 아주 청아하고 단아한 청담색 종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여반개 나무인데요. 자여반개 나무는요, 여름부터 매력이 점점 더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묘목의 느낌이어도 봄부터 새 잎이 나고 여름에 아주 풍성한 안개꽃 같은 꽃이 마구마구 피어나는 그런 나무 되겠죠. 양국수 나무는요, 농원에 총 3가지 종류 있습니다. 국수나무 레이디 인 레드는 짙은 붉은색의 잎과 풍성한 하얀색 꽃이 조화로운 품종입니다. 정원은 매혹적으로 물들이는 나무가 양국수 나무죠. 내한성이 뛰어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정원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울타리 등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높이는 2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품종이 되겠죠. 병해충 강하고요. 관리하기 쉬운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 또 예쁜 나무, 병꽃나무가 2종류 들어와 있는데 먼저 엘렉트릭 러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활력을 주는 짜릿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렉트릭 러브는요, 외성 품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60cm 내외로 자랍니다. 다음은요, 병꽃나무 중에 빈티지 러브 품종입니다. 짙은 녹색의 청동색을 보이는 잎과 분홍색의 흰색이 대비되는 꽃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풍성하게 개화를 합니다. 다음은 한라철쭉인데요.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철쭉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식물은 핑크 색상의 핑크 샴페인 삼지구엽초입니다. 이외에도 삼지구엽초 농원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각의 색상이 다양하게 예쁩니다. 때문에 합식을 해서 심어 놓아도 너무나 좋죠.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꽃이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때문에 예쁘게 합식해서 삼지구엽초만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꼭꼭 있더라고요. 삼지구엽초는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키는 대부분 약 3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양지부터 반 그늘까지 삼지구엽초는 잘 성장합니다. 꽃의 화기도 적당하게 깁니다. 개화 기간이 길죠. 봄에 은은한 색상으로 개화를 하고요. 빈 공간에 커버를 해주기도 좋고 그늘 정원, 바위 정원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제주 금새우란 되겠습니다. 제주 금새우란 앞서 보신 한라철쭉처럼 제주도가 고향인 식물 되겠습니다.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어떤 식물 키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의 고귀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야생란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알려준 식물이기도 합니다. 좋은 꽃이 런넌큘러스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겹꽃이 층층이 쌓여 꽃을 보여줍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꽃이 워낙 화려해서 부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꽃다발, 장식용 등등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쁜 꽃이 또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니 봄이 와서 역시나 마음이 설레고 예쁜 꽃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색감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색깔 최대한 골고루
맞춰서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국 되겠습니다. 핑크빛깔의 산수국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수국에 비해서 산수국은요, 꽃잎 하나하나가 더 크고 꽃의 간격도 덜 넓은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산수국 역시 수국답게 물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입니다.